자, 세 번째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7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뭐를 좀 강조했죠. 지금 우리는 토론에 들어와 있고요. 입에 붙이면 좋습니다. 논제, 쟁점, 필수 쟁점, 찬성 측, 반대 측, 사회자, 토론자, 입론, 반대 신문, 반박 또는 반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에 잘 붙여두면 되겠습니다. 자, 207페이지. 자, 사회자, 네, 그럼 이제 찬성 측 제1토론자에게 반대 신문에 주시기께서 반대 신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이제 발언 네 번째. 찬성 1이 발언 4가 되겠죠, 또. 네 번째 발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찬성이 뭐 했었죠? 제일 처음에 우리 이 토론의 시작이 찬성 1이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아까 입론을 통해서 입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발언 4, 네 번째 발언이 뭐다? 반대 신문이 되겠습니다. 반대 신문. 자, 현재까지는 우리 찬성 1이 발언권이 많이 있습니다. 발언 기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죠? 반대 신문은 들어갑니다. 발언 4가 되겠습니다. 전체 발언 12 중에서 발언 4. 자, 찬성 1. 자, 민법상, 자, 민법을 왜 건드립니까? 방금 누가 반대 측, 우리 반대 1이 입론에서 뭘 언급했죠? 민법을 언급했죠? 민법. 만 19세 미만은 행위 무능력자임을 근거로 제시하셨는데요. 만일 법적 미성년의 시기가 조정된다면 투표 연령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야, 뭔가 하나 이렇게 탁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반대 1이 입론의 당사자죠.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찬성 1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르면 투표로 청소년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역시 논리적인 뭔가 허점을 찾고 있습니다. 반대 청소년보다는 성인이 부모님이 더욱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드린 말씀입니다. 하고 그 반대 신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내용 확인 부분 파악을 해보면 아래 부분 문제 반론인의 입론도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이해 효과 이렇게 쟁점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심각성. 우리나라 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행위 무능력자로 투표행위에 있어서도 주체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한 간접적인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만 19세 미만의 선거권 제한이 헌법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결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문제사항이 심각하지 않다. 문제 해결의 가능성.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인권 침해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나 정책의 무관심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대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투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익 효과,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투표 결과 신뢰도가 확보된다. 괜히 투표 연령 낮춰봤자 부작용이 더 크다. 이렇게 반대 측에서는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측이 제시한 근거, 아까 민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 위에 상단 날개 부분 반대 신문에서 역할별 전략. 자, 항상 그 항목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다 뭐와 관련된 내용이다? 반대 신문입니다. 반대 신문. 이 반대 신문의 어떤 특징, 반대 신문의 특징. 자, 우리 질문자와 답변자가 있겠죠. 우리 반대 신문을 하는 질문자가 있고, 보통 입론을 한 사람이 답변자가 될 겁니다. 자, 질문자. 상대측의 발언 내용을 확인한다. 이렇게 말하셨죠. 뭐 이런 식으로. 발언 내용 속에 숨어있는 논리적 허점. 나이가 뭐 더 어리면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자료의 출처나 수치, 사례에 대한 해석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저걸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답변자. 질문 내용을 경청해야 되겠죠? 반대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은 뭐라고요? 이렇게 안 듣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입론에서 주장한 내용과 배치되지 않게 답변해야 됩니다. 입론에서는 yes라고 말하고 그 질문의 반대 질문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면 좋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넘겼어. 자, 208페이지. 우리 208페이지. 다시 사회자. 뭔가 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토론의 어떤 규칙, 순서, 이런 걸 다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회자. 그럼 이제 찬성 측 제2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자, 이제는 누가 발언을 하게 되겠습니까? 찬성 2가 이제 발언 5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찬성 2가 입론에 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찬성 2가 우리 발언 5다. 그죠? 발언이 우리 발언 5. 발언 5번째 발언자가 되겠고, 드디어 찬성 2가 처음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처음으로 말하는 거죠? 입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론을 말하고 있고, 아까 우리 여기서 발언 2는 우리 반대 신문이었죠. 우리 반대 신문. 우리 반대 1은 여기 다시 입론이었습니다. 얘네들을 각각 3번씩 한 사람당 말한다는 걸 참고해야 돼요. 드디어 찬성이가 발언 5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자, 찬성이의 입론입니다. 2016년 현재 전 세계 국가의 90% 이상이 투표 연령 기준을 만 19세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또한 전 세계 국가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입니다. OECD. 보통 선진국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투표 연령 기준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글로벌 환경과 이제 대비하고 있다. 그죠? 이처럼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춰야 된다. 이런 논의죠. 매체의 발달로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정체적인 문제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 지금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대 측에서 상대 측 민법상 아까 민법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민법은 반대측의 어떤 근거입니다. 미성년자인 것을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병역법에 따르면, 자, 병역법 덧칠해 보세요. 만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행위 무능력, 병역법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연령 또한 만 18세부터입니다. 도로교통법 덧칠입니다. 따라서 우리 찬성이는요, 뭐와 뭐를 근거, 우리 찬성이는 입론에서 뭐와 뭐를 근거로 내세웁니까? 여기도 법을 내세우고 있죠. 병역법.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날아옵니다. 우리 병무청에서 뭔가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신고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군대로 이제 부릅니다. 그죠? 군대로 오라. 병역법. 우리 남성들은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병역법.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그죠? 그래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다 만 18세이다. 만 18세.
이처럼 다른 법률 덧칠을 했어요. 다른 법률. 다른 법률이 뭡니까? 우리 병역법과 도로교통법입니다. 누가 이 논의를 제일 처음 꺼냈죠? 찬성입니다. 찬성이가 어디서? 입론에서. 자, 만 18세부터 국가와 사회 형성에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동그라미 반대측 미성년자의 연령이 시대적 입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민법이 아직 뭔가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 투표 연령을 낮추면요, 정치에 참여하는 피선거권자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피선거권자들이 유권자인 피선거권자 한번 더 칠해보세요. 맥락을 잘 보세요. 피선거권자들이 유권자인 청소년을 의식하게 될 것이고, 그럼 피선거권자라는 누구가 이렇게 있습니까? 정치인들 되겠죠, 그죠? 이 투표의 어떤 대상, 투표의 주체가 아니라 투표하는 행위에 어떤 하는 사람의 누구를 투표할 것이냐, 그 대상된 사람들, 피선거권자, 선거권자들에 대한 어떤 대상. 따라서 그들 피선거권자들 위한 입법과 정책 제안에 더욱 따라서 여기서 그들은 청소년이네. 그죠? 맥락을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 제안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누가? 피선거권자들이. 또한 청소년은 사상이나 이념에서 자유롭습니다. 성인보다 정책과 업무 능력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므로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논제에 찬성합니다. 누가? 찬성이가 투표 연령을 낮추었을 때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정당성 이외에도 어떤 유리한 점에 대해서 그 피선거권자들이 좀 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의 어떤 관심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 청소년들의 그 어떤 인식이 더 민주적이다, 이렇게 뭔가 이제 아주 고정관념이 덜하다는 거지. 자, 그랬더니 이제 사회자가 그럼 이제 반대측 제1토론자께서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입론 뒤에 반대 신문지 토론은 입론 뒤에 뭐가 따라 붙습니까? 반대 신문이 따라 붙는다. 자동적으로. 입론 다음에는 뭐다? 반대 신문이다. 얘 둘이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얘 둘이가 같이 가는 거다. 교차로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다. 그죠? 항상 입론이 먼저 있을 수 있고 반대 신문, 입론과 반대 신문이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 발언에 대해서, 이 입론에 대해서 이번에 누가 하는가 보자. 반대 1 토론자께서 이번에 누가 우리 반대 1이 발언 뭐가 되겠습니까? 6번째 되겠다. 그죠? 발언 6번째. 발언 3번째에서 아까 입론했고요. 찬성 2에 대해서는 반대 1이 뭐한다? 반대 신문한다. 자, 여기까지가 거의 절반이죠. 여기까지가 우리 전체 토론의 한 절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발언 6번째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찬성 2의 입론에 대해서 반대 1이 뭐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외국의 투표 연령 사례를 덧칠하세요. 외국의 투표 연령 사례 덧칠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세계적 추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외국에서 한다고 우리나라도 해야 되느냐? 찬성이 많은 나라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투표 연령을 낮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또 뭐가 다른 걸 뭐라고? 질문자에 대해서 우리 반대 신문 안에서는 또 뭐가 나뉩니까? 질문자와 뭐로 나뉘었죠? 우리 반대 신문 안에서 질문자와 답변자가 되겠습니다. 답변자가 침착하게.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지금 질문자는 반대 2가 되겠고, 우리 답변자는 찬성 반대 1이 되겠고, 답변자는 찬성 2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는데 우리라고 꼭 예외일 필요는 있느냐? 반대 1 바로 그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찬성이가 우리나라 청소년이라고 해서 외국 청소년보다 판단력을 낮거나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도 얼마든지 외국 청소년에 비해서 덜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토론의 절반이 여기까지가 절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 제2 토론자 역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208페이지에서는 찬성 2가 되겠습니다. 제1 토론자의 발언을 아까 찬성 1에 대해서 찬성 2가 2 토론자 찬성 2 보충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하거나 뭔가 이제 보충 발언 아까 그러니까 입론과 입론이기 때문에 찬성 1의 입론과 찬성 2의 입론이기 때문에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빠진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좀 보충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면 된다. 또는 제1 토론자가 미처 말하지 못한 뭔가 빠뜨린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토론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잘 봐가야 되겠죠. 자, 찬성 측 제2 토론자가 찬성입니다. 제시한 세부 주장, 근거, 아까 어떤 전 세계 추세다. 이런 내용이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아까 연령 맞지 않는다. 근거, 병역법,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 들고 있는 게 눈에 띄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누가? 찬성이의 입론의 특징이 된다. 자, 찬성이의 입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찬성이 토론자는 찬성 측 첫 입론에서 제시한 논제의 정의나 배경 등을 아까 투표 연령이란 선거권이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재론할,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앞서 드러난 반대측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아까 이미 반대 신문에서 그죠? 그 다음에 반대측 우리 입론도 들었잖아. 허점을 지적하면서 찬성 측 제1 토론자가 하지 못한 찬성 1이 하지 못한 부분을 설득력 있게 찬성 2가 보완하면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09페이지 다시 내용 확인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성이의 입론, 찬성이 우리 전체적으로는 발언 5가 되겠습니다. 발언 5, 찬성이 입론했고 발언 1, 아까 찬성 1이 입론한 겁니다. 근거 1, 근거 2, 근거 3, 근거 4 무려 근거가 4개나 나왔다. 그죠? 문제 출제하기 딱 좋네요. 그죠? 근거 1은 전 세계 국가 90% 이상, 경제 OECD, 병역법, 도로교통법 1, 2, 3, 4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 찬성 2, 우리 찬성 2의 근거다. 세부주장, 투표율 낮춘 건 세계적인 추세다. 민법상 미성년자 연령이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세부주장.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핵심 주장은 뭡니까?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피선거권자들이, 정치인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유권자니까. 그리고 성인과 달리 오히려 청소년들이 훨씬 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덜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찬성이와 반대의 지금 충돌, 우리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토론자의 관점, 근거.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고 있고 찬성이는 타당한 게 이유가 선거 연령 하향이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고 우리나라 청소년이 외국 청소년에 비해서 판단력이 낮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논할 수 있고 반대일은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야 될 것이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없고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 따라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화적이고 관습적 특수한 상황이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토론을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마음이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이제 또 사회자하고 사회자 등장합니다. 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반대측 이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드디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입론 누굽니까? 반대측 2가 되겠죠, 그죠? 우리 반대 2가 다시 입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 2가
뭐라고요? 반대이가 이제 뭐한다? 이제는 여기서 입론이니까 전체적으로 발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언 7이 되겠죠? 발언 7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잘랐을 때 그죠? 여기 위에까지가 총 8발언이 되겠고 남은 게 4가 되겠죠. 하나 한 번 이렇게 이런 구조. 이 7, 7번째니까 입론과 반대신문이 이제 마지막 지점이 그래서 마지막으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반대이가 뭘 합니까? 입론에 들어간다 그죠? 우리 반대이가 다 입론 한 번씩 했습니다 그죠? 입론. 드디어 반대이의 입론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만 20세 이상이 되는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다가 지난 2005년부터 투표 연령을 낮추어서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 위에 만 20세 이상 덧칠, 그 밑에 만 19세 이상 덧칠입니다. 현행이죠, 현행. 투표 연령을 낮춘 지 불과 2005년이니까 10년 남짓 되었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이미 10년 전에 이를 감지하고 법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가 발 맞추고 있다. 이렇게 되겠고 또다시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의 나이를 낮추면 지나치게 빠른 변화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인기 위주의 덧칠 해볼까요? 즉흥적. 청소년은 좀 즉흥적이고 그리고 단편적이다. 뭔가 단편적이고 하나만 보고 판단과 학연, 지연, 혈연 덧칠한다.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주관적 요인 덧칠 영향을 받을 학교 어디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뭐 혈연이 어떻게 되느냐 가문이 어떻게 되느냐 성씨가 어떻게 되느냐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 부작용이 있다는 거지. 타이완 한번 더 해볼까요? 대만입니다. 대만. 만 20세 이상. 싱가포르 덧칠이죠. 만 21세 이상이 되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국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여 이처럼 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투표 연령은 그 나라의 문화적 관습이나 교육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문화적 관습 덧칠, 교육제도 덧칠. 기본적인 학교 교육을 받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은 투표를 준비하는 예비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네, 그럼 이제 자,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 둘이니까 반대이의 발언 7에 대해서 누가 찬성이가 뭘 해야 되는 거죠? 반대 신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우리 입론 1, 입론 5를 담당하면서 이제 뭡니까? 이 반대 신문 우리 반대 신문 찬성이가 뭘 한다? 이제 마무리 반대 신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은 자, 그럼 이제 찬성이 토론자께서 반대 신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해서 투표에 참여하면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민주주의가 우리 판단력이 부족해서 질적 하락이 이런 말을 했죠. 누가? 반대이가.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반대이 하버드 나오면 우리가 보죠. 오, 뭔가 신뢰도 올라가. 하버드 의대 맥림 병원은 덧칠한다. 하버드 병원이죠. 자기 공명 영상 장치 MRI라고 합니다. MRI 이용해서 청소년의 뇌활동, 찍는 우리 신체 내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내부를 찍는 어떤 장치 중에 하나가 MRI입니다. 청소년의 뇌활동과 성인의 뇌활동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이죠. 그 결과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성인의 뇌에서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지만 청소년의 뇌에서는 축두엽, 안쪽에 위치하여 감정과 행동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청소년기에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아직 완전히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은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아까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하락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고 있죠. 반대이가 자신의 뭐에 대해서 입론에 대해서 우리 반대이가 자신의 입론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게 이제 8번이죠, 그죠? 8번이 되는데 8번 1, 2, 3, 4, 5, 6, 7, 8번 여기 뭐가 이렇게 이게 찬성이가 이게 2가 아니네, 그죠? 여기 이고 이게 아까 5입니다. 5 요게 8이네요. 뭔가 잘못됐다, 그죠? 1 됐다, 이제 됐죠? 1, 2, 3, 4, 5, 6, 7, 8 됐다. 8이다, 8, 그죠? 찬성이 8. 오케이. 자, 그랬더니 찬성이가 그것은 성인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인 211페이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한다고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하락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요? 하고 계속 누가? 찬성이가 반대 2의 뭐에 대해서? 반대 2의 입론에 대해서 찬성이가 뭐하고 있다? 반대 신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반대 2 계속 지금 무슨 중입니까? 반대 신문.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결국 투표를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 투표 연령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제 거의 3분의 2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8까지 전체 12 중에 4개만 남은 거예요. 그죠? 밑에 4개는 이제 각각 한 번에 뭐가 남았어요? 반론권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입론, 반대 신문은 짝을 이루면서 서로 교차 질문이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교차 질문식 토론이라고 합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을.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게 뭐다? 반론이 되겠어, 반론. 자, 이제 반론 211페이지 반대측 1, 찬성측 1, 반대측 2, 찬성측 2 토론자 순으로 상대측 주장의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하여 반론한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게 뭐죠? 논제였죠. 무슨 논제? 정책 논제였습니다. 논제가 뭐라고요? 머리에 딱 기억합니다.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열린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찬성측 1, 2, 반대측 1, 2 토론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까 반론은 뭐 했죠? 이 전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반론은 얘들은 생략되어 있네. 얘들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 그 가로가 생략되어서 토론이 끝났네.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시작과 마무리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자가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반론의 순서는 누구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까 우리 반대 1이 여기서 이제 반론 시작을 했고, 그죠? 반대 1부터 시작했습니다. 반대 1이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찬성 1. 그 다음에 찬성 1, 반론. 그 다음에는 반대 2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반대 2가 반론. 반대 1부터 반론을 시작했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입론은 찬성 1부터 아까 1위.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제일 처음 말한 거 12발언. 발언 12번째 마무리는 찬성 2가 뭐 하면서? 반론하면서 마무리하면 토론이 끝이 난다. 무슨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난리 부분 한번 파악을 살짝 해보면요. 210페이지. 반대 2 토론자가 제시한 세부 주장. 반대 2가 아까 입론을 했었죠. 우리 반대 2의 입론이 발언 7이었습니다. 발언 7. 지금 투표율로 낮춘 것은 지나치게 빠른 변화입니다. 이미 낮춘 적이 있다는 것이고, 투표율은
관습과 그 나라의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 근거 타이완 그리고 싱가포르 타이완 싱가포르 근거 우리 누굽니까 우리 임론 여기 타이완 싱가포르 되겠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투표 연령은 뭡니까 우리 반대에서는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나이를 하면 된다. 반대의 토론자가 근거 하버드 우리 반대의가 하버드 대학의 맥림병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뭔가 판단에 뭐가 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 판단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근거를 우리 아까 반대에는 어떤 근거도 들었습니까? 하버드 우리 반대 신문에서 반대의가 하버드 병원에서의 뇌 서울과 청소년 뇌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요거를 기억하면 되고요. 자, 211페이지에 우리 211페이지에서 반대의 입론 찬성 2의 주장, 반대 2의 반박, 찬성 2의 주장. 우리 전 세계적으로 투표 연령을 낮추는 추세라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는 낮춘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이렇게 입론하고 있고, 찬성 2의 아까 주장, 청소년은 아주 사상이 자유롭다 해서 아니다, 오히려 좁다, 즉흥적이고 단편적이다. 많은 국가가 19세 낮게 하고 있는데 타이완,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다라고 어디서 반대의가 입론해서 찬성 2의 어떻게 보면 논의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자신의 입론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반대의와 찬성의 토론자의 관점, 근거 하버드 의대의 병원의 연구 결과, 근거가 타당한 이유, 청소년은 판단력이 부족하다, 찬성이는 그렇지 그거는 연구일 뿐이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파트 3.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